가을은 햇빛이 짧아집니다. 아침 7시에도 어둡고 저녁 6시면 벌써 깜깜하죠. 공기는 건조해지고 코아목 점막이 약해집니다. 난방을 켜면 실내 습도는 더 떨어지고 창문을 닫으니 환기도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 합성은 줄고 수면 리듬도 흔들리죠. 여름엔 괜찮았던 분들도 가을만 되면 감기에 취약해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때 선천 면역이 흔들립니다. 선천 면역이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하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게 약해지면 감기가 오래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아연이 첫 싸움을 돕고 오메가3가 염증 균형을 잡습니다. 비타민 D는 이 모든 과정에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이고요. 한 줄 요약. 빛이 줄면 비타민 D, 첫 방어선엔 아연, 염증 균형은 오메가3. 이 세 가지가 왜 지금 필요한지 계절과 우리 몸의 관계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하시는데 대부분은 타이밍이 잘못됐거나 중복 성분을 모르고 드시거나 음식과의 균형이 안 맞아서입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 D 빛이 부족한 계절의 방패. 비타민 D는 면역의 첫 단추입니다. 점막 방어, 뼈와 근육, 기분과 수면에도 간접 영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 햇빛 안 쬐는데요 하시는데 정확히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채우는 법부터 갈게요.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강화 우유와 요거트. 이 세 가지를 일주일에 골고루 넣어보세요. 가능하면 낮 시간에 짧게라도 햇빛을 쬐세요. 손등과 얼굴, 양말 벗고 햇빛 산책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실내에서 창문 너머는 효과가 적어요. 자외선 B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보충제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지용성이라 지방이 조금 있는 끼니가 흡수에 유리합니다. 용량은 라벨이 1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몸 상태와 약물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포인트만 잡고 넘어갑니다. 소량을 꾸준히, 햇빛과 음식, 거기에 보충제는 결손 채우기 용도. 이게 비타민 D의 기본입니다. 아연 바이러스와의 첫 싸움. 아연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기능의 핵심입니다. 상처 회복, 미각과 후각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음식 맛이 안 나는 것, 아연 부족이 한 원인이에요. 음식이 먼저입니다. 굴과 조개, 소고기와 돼지고기, 살코기, 콩과 견과. 평소 식단에 이 재료들이 슬쩍슬쩍 들어가면 기본이 탄탄해집니다. 보충제는 권장량 범위에서만, 속이 예민하면 식후에 철분과 칼슘 고용량, 항생제와는 간격을 두세요. 특히 키놀롤류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흡수 간섭이 있습니다. 항생제 드실 때는 최소 2시간 간격, 가능하면 더 띄우세요. 장기간 고용량은 구리 결핍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음식 위주, 보충제는 부족할 때만. 감기 초입에 아연 트로치를 단기간 쓰는 건 괜찮지만 평소엔 음식과 적정 용량 보충제가 답입니다. 오메가3 염증의 균형을 맞추다. 오메가3는 EPA와 DHA, 염증 반응의 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면역은 싸움만이 아닙니다. 과잉 반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오메가3의 역할입니다. 제일 좋은 건 음식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주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두와 아마씨도 일상에서 더하기 좋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샐러드에 뿌려도 되고요. 보충제는 식후에 드세요. 트림이나 비린 맛이 불편하면 냉장 보관 후 복용해 보세요. 캡슐을 얼리는 분들도 계세요. 효과는 같습니다.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수술 전후에도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먹은 날은 캡슐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음식이 우선, 보충제는 빈칸 메우기. 하루 3줄 루틴 타이밍이 절반.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아침 오메가3, 식후에 점심 비타민 D, 기름기 살짝 있는 식사와 함께 저녁 아연, 철분 칼슘과 간격 두고 속이 편한 분은 식후, 생선 반찬이 있는 날은 오메가3 캡슐 생략, 항생제 복용 중이면 아연과 간격, 이게 전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줄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맞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일주일 식단 예시 먹으면서 채우기. 이론만으론 부족하죠.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일주일 예시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점심엔 고등어 구이, 간식은 플레인 요거트. 고등어 한 토막이면 오메가3와 비타민 D 둘 다 채워집니다. 요거트에 비타민 D가 추가로 들어있으니 더 좋고요. 화요일 아침엔 계란 스크램블, 저녁엔 두부와 버섯 들깨탕, 계란 노른자 2개면 비타민 D 20% 충족. 두부엔 아연과 단백질, 들깨엔 오메가3, RLA 형태가 들어있어요. 수요일 점심엔 삼치 에어프라이, 간식으론 호두 한 줌. 삼치도 등푸른 생선이라 오메가3 풍부하고 호두는 오메가3 RLA와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요. 목요일 아침엔 귀리죽과 삶은 달걀, 저녁엔 콩나물 소고기 무국. 귀리엔 아연이 조금, 달걀엔 비타민 D와 아연, 소고기엔 아연과 철분, 콩나물엔 비타민 C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금요일 점심엔 연어 스테이크, 간식으론 배 한 조각. 연어는 오메가3와 비타민 D 둘 다 최고 수준입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특별식으로 드셔보세요. 토요일 점심엔 북엇국, 저녁엔 두부 샐러드. 북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두부 샐러드에 아마씨를 뿌리면 오메가3까지 보충됩니다. 일요일 점심엔 전어구이 또는 고등어 통조림 조림, 샐러드엔 아마씨 톡톡. 전어도 등푸른 생선이라 오메가3 풍부합니다. 통조림 고등어도 괜찮아요. 신선한 생선과 영양가는 거의 같고 보관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선 이틀, 계란과 유제품은 소량, 콩과 견과는 꾸준히. 이게 일주일 루틴이 뼈대입니다. 저는 생선을 못 먹어요. 괜찮습니다. 생선 대신 호두, 아마씨, 들기름으로 오메가3를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메우세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럼 비타민 D는 강화 우유나 요거트 그리고 햇빛 산책과 보충제로 채우시면 됩니다. 완벽한 식단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중 이틀만이라도 이렇게 드셔보세요. 나머지 닷새는 평소대로 드시되 간식으로 호두 한 줌, 요거트 한 개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헷갈리는 포인트 8가지.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 정리했습니다. 하나, 비타민 D와 칼슘은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칼슘 고용량은 아연과 간격을 두세요. 둘, 비타민 D는 언제 먹나요? 식사와 함께가 유리합니다. 지용성이라 흡수가 좋아집니다. 셋, 아연을 오래 먹어도 되나요? 권장량 범위에서는 괜찮습니다. 고용량 장기 복용은 피하세요. 넷, 오메가3는 공복이 좋나요? 식후가 편하고 흡수도 유리합니다. 다섯, 오메가3와 항응고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감기 초입에 아연 트로치는 효과가 있나요? 단기간 보조로 쓰되 평소에는 음식과 권장량 중심이 기본입니다. 일곱, 해가 거의 없는 날은 어떻게 하나요? 실내 활동이 많다면 음식과 보충제의 역할이 커집니다. 여덟, 수치 검사는 언제 할까요?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용량 보충제를 오래 드셨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검사 간격을 정하세요. 약물과의 상호작용 안전선 점검. 보충제도 약입니다. 다른 약과 겹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연은 항생제와 간격, 철분과 칼슘 고용량과도 간격, 오메가3는 항응고 제항 혈소 판제, 복용 시 반드시 상담,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 드시는 분들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과량을 피하세요.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에 부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보충제는 라벨의 일일 권장량을 기본으로 여기서 시작해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하세요. 지병이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신다면 의료진과 상의가 먼저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대체하기. 굴은 비싸고 연어는 자주 못 사요. 괜찮습니다. 굴 대신 두부와 콩, 소량의 살코기,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호두와 아마씨, 들기름 한 숟가락을 샐러드에 더해 보세요. 요거트가 맞지 않으면 강화 우유 소량 또는 햇빛 산책과 비타민 D 보충제 소용량.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오늘부터 비싼 슈퍼푸드 찾아다니지 마세요. 집 앞 마트에서 충분합니다. 하루 루틴 다시 한번 10초 정리.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핵심만 다시 한번 10초 안에 정리합니다. 아침 오메가3, 점심 비타민 D, 저녁 아연, 철분 칼슘 항생제와는 아연 간격, 생선 먹은 날은 오메가3 생략. 단순하게, 깊게, 꾸준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행. 지금부터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첫째, 햇빛 산책. 하루 몇 분이라도. 둘째, 등푸른 생선주 이틀. 셋째, 콩과 견과. 작게라도 매일. 넷째, 라벨의 권장량. 기본으로 시작. 다섯째, 겹치는 보충제. 중복 성분 확인. 여섯째, 복용 중인 약. 상호작용 먼저 점검. 일곱째, 3일 버티기 말고 3주 꾸준히. 3일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3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가을 면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빛이 줄면 비타민 D, 첫 방어선엔 아연, 염증 균형은 오메가3, 음식이 우선, 보충제는 결손 보완, 타이밍은 식사와 함께. 오늘 들으신 하루 3줄 루틴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아침 오메가3, 점심 비타민 D,
저녁 아연. 이 세 줄이 여러분의 면역을 지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일주일에 생선 한 번만 먹어도, 햇빛 이틀만 쬐어도, 호두 사흘만 먹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침엔 호두 먹어요. 점심엔 계란 후라이 추가했어요. 저녁엔 두부 된장찌개 끓여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올가을,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게 해줍니다. 감기 걸리고 나서 약 먹는 것보다 걸리기 전에 루틴으로 지키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병원 한 번 가는 비용이면 한 달치 보충제 살 수 있고, 감기로 고생하는 일주일보다 매일 5분 챙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가까운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루틴을 만들면 더 쉽게 지속됩니다. 엄마, 오늘 햇빛 쬐었어? 아빠, 생선 반찬 먹었어? 이렇게 서로 체크해 주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2배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은 루틴 만들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전화로 한 번씩 오늘 약 드셨어요? 확인해 드리세요.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가을 아프기 전에 지키는 면역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언제 먹나요? 프로바이오틱스도 필요한가요? 아이들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답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너스 3주 실천 일기 변화를 느끼는 순간들. 실제로 3주 동안 루틴을 지킨 분들이 후기 몇 가지 공유합니다. 1주차 처음엔 알람 없이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통을 놔두니까 눈에 보여서 자연스럽게 먹게 되더라고요. 2주차 감기 기운이 왔는데 예전엔 일주일은 갔을 텐데 이틀 만에 나았어요. 아연 덕분인지 확실히 빨리 회복됐습니다. 3주차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요. 피곤한 건 여전한데 뭔가 회복이 빨라진 느낌? 비타민 D 효과인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달 후엔 올겨울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3주만 해보세요. 일기 쓰듯이 매일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햇빛 10분, 생선 먹음, 보충제 3개 완료. 이 정도만 적어도 나중에 보면 뿌듯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오늘 하루 3줄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침 오메가3, 점심 비타민 D, 저녁 아연.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